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82회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손길 오빠, 요즘 몸매가 왜 이래요? 진짜 나이 먹은 거 티네요. 아니 무슨, 나 아직 젊다고. 이 배는 사실 고민이긴 해. 근데 배가 나와서 그런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바디로직 몰라요? 저 오다리 때문에 바디로직 입었는데 다리가 싹 붙잖아. 골반 좌우 상하 균형을 딱 맞춰줘서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몸짱 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와, 그런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 정말 밉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바디로직. 우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청춘을 이끈 힘은 이덕무의 글이었다. 대통령 문재인이 사랑한 조선의 에세이스트 이덕무가 써내려간 아름다운 문장들. 문장의 온도. 이동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변치 않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절반이나 하려나요? 그런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왜 고단했던 청년 시절 이덕무의 문장에서 힘을 얻었을까요? 그건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덕무의 글이 읽는 이의 체온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때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소소한 일상이죠. 이덕무의 문장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운 계절, 따뜻한 온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이덕무의 문장이 다가갑니다. 문장의 온도. 지금 바로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나는 꼽살이다 182회. 저는 개구멍경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예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은하계 최고의 알뜰 신전. 이 뭐야 알뜰 이거? 신전이 뭐예요? 잠깐요. 나도 모르겠다. 선딜 소장님. 와. 근데 좀 알고나 박수 치자. 알뜰 신전.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전문가. 그럼 알뜰이 아니라 알쓸이잖아. 그러네. 어. 알쓸이네. 알쓸 신전.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기한 전문가. 쓸데있는으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작가님, 우리 작가님 자르자. 네, 끝까지 고개를 돌리고. 우리 자르고 그냥 이 방송도 폭파하자. 네네. 낙곱살 제 182의 1부. 오늘도 낙곱살의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는 광고 시간. 네,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 제 매력적인 목소리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꼽살이다와 함께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입니다. 제가 이제 바디로직 자발적 홍보 대사잖아요. 그동안 뭐 운동법, 착용법, 응용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더니 저한테 세탁 방법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광고주님, 저 곽현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청취자분들과 고객님들께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지근한 물, 제가 볼 때는 약간 손 넣어봤을 때 따뜻한 물 30도 정도의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서 손 세탁하면 되는데요. 저처럼 아침에 혹은 자기 전에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세수할 때 약간 좀 틈을 내셔서 조물조물 빨아서 건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장기간 착용하면 간혹 옷이 좀 늘어졌나 싶은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 건조 상태에서 냉동실에 3-4시간 보관하시면 신축성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와 함께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나는 꼽사리다와 1년을 함께하는 다산북수의 신간 문장의 온도입니다. 이 책은 조선 북학파 실학자 이덕무 선생의 글을 한정주 고전 연구가님이 정리하고 해석한 책인데요. 저자인 한정주 선생님은 읽을수록 매료되고 틈틈이 곱씹게 되는 문장들이라는 찬사를 남기셨는데 우리 이니 문재인 대통령님은 내 청춘을 이끈 힘은 이덕무의 글이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니 문 대통령님의 청춘을 이끈 글이라니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다산북스의 문장의 온도입니다.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요. 이메일 주소 nhgobsal@gmail.com gmail.com 네, 낙곱살@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12.8도, 춘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8.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19.2도, 춘천 영하 16.6도, 대전 영하 13.1도로 실제 온도보다 5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24시간 세탁할 수 있는 동전 빨래방이 한파 특수를 맞았습니다. 세탁기가 얼어붙어 빨래를 하지 못한 손님들이 밀린 빨랫감을 들고 몰리면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세탁기 동파 사고가 이어지면서 빨래방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빨래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추위에 세탁기 동파 관련 AS 문의는 지난해보다 2배에서 3배 증가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한 화훼 농가입니다. 안에는 화사한 봉오리를 뽐내는 장미들이 한가득 피었습니다. 1,500평 규모의 온실 안에는 나트륨 전구 700개가 환하게 빛을 밝힙니다. 온실안을 장미 생육의 최저 온도인 21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달 전기료만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돈을 쏟아붓다시피 보일러를 가동해야만 하는 농민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전남 영광의 양식장. 숭어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쳐 바닷물 온도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동사한 겁니다. 이렇게 죽은 숭어는 6만 마리, 1억 3천만 원어치로 설 대목을 기대했던 어민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속출하는 기상이변.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이 얼음으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도로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휘날리고 살인적인 혹한이 미국 동북부 전역을 강타하면서 이번 주에만 12명이 숨졌습니다. 따뜻한 휴양지의 대명사 미국 플로리다주에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려 개인 수영장까지 얼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사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고온현상이 지속이 되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가 울리는 경종 같은 거죠. 기상이변은 유럽 대륙까지 덮쳤습니다. 파리 에펠탑이 폐쇄되고 아일랜드에선 바닷가 마을이 물에 잠기고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공항이 마비되는 등 유럽 전역에도 이례적인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곱살이다 제182회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올겨울 너무 춥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추운데요. 이 수십 년 만에 한파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추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북반구는 기록적인 한파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반대로 남반구는 기록적인 폭염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나 한파가 결국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냐. 즉 인간이 원인이 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겨울에 미세먼지도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3번이나 비상조치로 출퇴근 시간대 그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로 운영을 했는데 이걸 갖고 뭐 실효성이 있네 없네 돈만 낭비했네 말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낙곱살 182에서는요. 최근에 기록적인 한파를 비롯한 기상이변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뭐 낙곱살 자주 들으셨던 분이면
아시겠죠? 모셔볼까요? 은하계 최고의 기후변화 문제 전문가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에너지 혁신 담당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와. 인사가 묻혔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좀 목소리가 좀 희멀거지가 없는 느낌인데요. 좀 목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찬바람 많이 쐬가지고 인 후두염이 오는 바람에 정말요? 거의 한 달째 약 먹고 있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는 뭐 찬바람 때문에 뭐 감기다 뭐 목감기 걸리신 분 많고 미세먼지 때문에 뭐 우리 작가님도 막 잔병 치레를 앓으셨고요. 자, 저희 낙곱살에서 이런 주제를 저희가 다룰 때 다른 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딱 김지석 담당관님 생각나거든요.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프신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아주 큰 태양광 발전소 만드셨다고요? 네, 어떤 사람은 집을 사지만 저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듭니다. 왜 그래? 진짜. 저도 태양광 발전소 투자하고 싶었는데. 네, 하고 싶으면 저 그래가지고 집 옥상에다 하려고요. 저 이번에 그 마련한 집에다가 옥상에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보조금 이미 동났을 거예요, 올해치는. 왜요? 빨리 주셔서 내년에 받으십시오. 내년요? 네. 올해가 지금 1월, 2월이잖아요. 아니, 전기차도 지금 저기 동났어요. 그래요? 네. 좋은 거는 다 알고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정말 슬프군요. 저 근데 정말 실례지만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작년에 그 태양광 발전으로 얼마나 버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작년에 99kg짜리 하나하고 20kg짜리 하나로 해서 번 돈이 한 2,500 정도? 진짜로? 네. 와, 진짜로요? 뭐 세금 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웬만큼 다 제했을 때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제하면 한 2,400 정도 되겠죠. 이야,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어떤 일반인 직장 1년 연봉을 그냥 이렇게 버신 거네요. 이렇게 촥 그냥 통장에 꽂힌 거네. 그렇죠. 네. 이야, 우리 담당관님 부자시구나. 맞벌이를 저는 안 하는데 네. 이제 그러려면 수입은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좋다고 벌써 몇 번을 소개했잖아요. 그때마다 놀라세요. 왜냐면 또 제가 담당관님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게시판에 글 올리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달죠. 상드리고 싶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친절히 1대1로 다 진짜 응대를 다 해주시는지. 상대방이 말을 거는데 응답을 하는 것은 예의죠.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다리를 거는데 발을 밟아줘야죠. 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러다 빙하기가 오는 게 아닌가. 절대 안 오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네. 전 세계 평균 온도는 뭐 0.7도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예. 강남 고깃집이 잘 된다고 네. 서민들의 생활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춥다고 네. 전 세계가 추워지는 거 아니냐는 것은 이게 좀 어리석은 생각이군요. 무슨 연구소를 한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피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제가 너무 숫자만 다루다 보니까. 소수점 뒤에 뭐가 보인다고. 예. 그냥 작은 숫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7만 7,777.133 그런다고 해서 작은 숫자가 아니듯이. 오늘 좀 약간 까칠하시네요, 저한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선택 오빠나 김지석 담당관님 이번에 한파 때문에 겪은 사건 사고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아까 지금 지금 병을 얻으셨고 집에 수도관 터졌다든지 다쳤다든지 꼬리뼈를 찧어서 뼈가 으스러졌다 이런 사연 없나요? 웃을 일은 아닌데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손을 손목 부분을 사실 크게 좀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진짜 아파트 쪽에 동파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세탁기도 막 돌렸다가 막 아래집 난리 나고. 네네. 근데 저 트위터에서 봤는데 지하철이 문이 얼은 거예요. 여기 문이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서울궁 열차.
서울 국기열차. 누가 글 올렸는데 진짜 좀 웃음도 나오면서도 야, 이 정도로 춥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최근에 이 기록적인 한파 기후변화와 관계 있는 건가요? 담당관님? 네, 뭐 이미 JTBC 뭐 중앙일보 등등에서 다 다뤘듯이 좀 복잡한데 네. 제트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 북극에 있는 찬 공기를 가둬주는 건데 걔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적도 쪽이 따뜻하고 저쪽 북극 쪽이 차가우면 그러니까 온도 차가 크면 섞이질 못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뭐 거기에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북극은 많이 더워지고 적도 쪽은 조금밖에 안 더워졌어요. 온난화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 차가 별로 안 나니까 이게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제트기류가 밑으로 처지면 그것 따라 상공기가 확 내려오고 그러면 그 옆쪽은 사실은 더 더워져요. 이렇게.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더워졌는데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이제 그 축 처지면서 상공기가 내려오는 길에 있다 보니까 미국 동부가 추웠다가 서부가 추웠다가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조그마니까 그냥 한번 확 내려오면 이제 그냥 다 춥고 그냥 다 추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거네요. 뭐 어떻게 찾아보세요. 보면. 저기 예. 뭐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이렇게 이해하기는 약간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이미 뭐 증명된 겁니다. 한마디로 북극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은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 기온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연은 우리가 추워졌다고 해서 기후 온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뭐 우리나라 영토나 이런 게 큰 편이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에 찬 공기 내려와 있을 때는 북극은 딱 엄청나게 한 10도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가게는 비어 있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울 때 한번 나중에 자료가 이제 찾아보면 나오는데 북극 쪽은 따뜻해져 있고. 그럼 북극 추위가 출장을 온 거야 우리나라에? 오케이. 갑자기 이게 어디 확 추워질 수는 없어요. 어딘 가서 이게 와야 되는 건데 북극 한파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때 북극은 굉장히 따뜻해서 북극곰도 고생 녹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고생. 이게 좋은 게 없는 거죠. 이게.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요. 앞으로 이게 인간 때문에 이 이런 기후 변화가 생겼다면 정말 앞으로 좀 상상하기도 싫은 건데 계속 매번 겨울이 그리고 매번 여름이 이럴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예. 근데 진짜요? 아, 그건 뭐 이미 뭐 결정 난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은 저기 사만사온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쨌든 얘기입니까 그게? 남녀치세 부동석 뭐 이런 거죠. 약간 그런 느낌. 좀 잊어버리세요 좀 그런 거는. 그렇구나.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진짜 올겨울 저 진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롱파카 안 산 거 진짜 제일 후회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따뜻해진다고 계속 안 샀는데 왜 안 샀나 몰라. 진짜.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을 당장 피부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한파나 폭염 같은 것들이지만 근데 상당히 이게 여러 부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요즘 오징어값 엄청 비싸잖아요. 제가 오징어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 동해에서 오징어가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태는 자취를 감췄다. 야, 참. 그런 건 조금 복잡한 게.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이제 그 해류가 또 방향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 섞여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런 기후변화 영향이 때문에 있었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다 없어졌다 그런 거는 이제 찾아보면은 여러 요소 중에 하나 같은 거라서 영향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가 그래도 일부분은 영향이 있을 수 겁니다. 있는 거죠. 네. 근데 농업이나 어업에 이런 기후변화가 지금 요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시는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 농가분들 그거 안 죽게 하려고 지금 뭐 연탄이든 기름이든 막 엄청 떼고 있을 오히려 거예요. 더 아마. 떼고 있고. 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럼 또 그럴수록 또 앞으로 환경오염 더 심해져 기후변화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춥다고 보일러 막 떼면은 우리 식구는 일단 괜찮고 당연히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문제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또 저기 쓴 가스나 석유 이런 건 다 CO2가 돼가지고 날아가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할수록 또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뭐 어업이나 농업 말고도 기후 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 요즘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밖에를 못 나가니까 네. 집에서 식구들끼리 복잡거리다 보면 싸움도 나고. 네. 그 세탁기가 이제
저도 결국엔 동파가 그러니까 얼었어요. 네. 해닥을 못 하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손빨래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애들한테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따져 보면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았으면은 괜찮았을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꾸. 거리에 사람들도 좀 많이 없더라고요. 장사도 아마 조금 덜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어업도 지금 김양식장 이런 데가 얼어가지고 네. 예, 그건도 망쳤고 뭐 예, 여러 가지 영향이 많죠. 이 굉장히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후 변화로 생기는 뭐 산업 손실 이런 거 뭐 좀 경제적인 촉도로 환산된 연구 같은 게 있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건 한파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가장 피해 큰 게 이제 허리케인 하비하고 어마라고 미국에 이게 때린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입은 재산 피해가 300조. 300조면은 저기 미국 GDP의 1%. 예. 근데 이제 어업이나 이런 피해는 그분들은 정말 죽을 맛이지만 전체적인 뭐 GDP 이런 데서는 영향은 좀 적죠 아무래도. 왜냐면 네. 뭐 반도체 뭐 찍어서 판 게 뭐 수출 금액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농업에서 피해 본 거는 이제 좀 통계 잡아보면 크진 않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렇죠. 그쵸? 문제는 있죠. 예. 문제는 뭐 농업이 또 규모는 작더라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그분들은 정말 죽어나는 건데 국가 통계에서 잡아봤을 때는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자꾸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아무튼 점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곽현아님은 뭐 하고 계신가요? 저요? 네, 위기의식 느끼시고. 제가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 트위터에도 글을 남겼는데 네. 한파는 참겠는데 미세먼지는 못 참겠다. 음. 제가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은 뭘 참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뭘 하실 거냐고요. 참을 거가 아니라. 저 차 팔았잖아요. 아 그래요? 차 없어요 이제. 저 대중교통 요즘 타고 다니거든요. 네네. 조금 도움 됩니다. 조금. 그리고 이사 가면 태양광 설치하고. 네, 그것도 조금 도움 됩니다. 그렇죠. 뭐 요런 노력 필요하다. 샤워도 웬만하면 안 씻으려고요. 아, 그 냄새가 좀 나는군요. 자, 뭐 조금 도움 됩니다. 예. 조금. 근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조금 이제 해결은 안 된다는 게 좀. 그래요. 예. 그럼 좀 오늘 좀 머리를 맞대서 한번 좀 고민해보죠. 뭐 이미 답은 드렸는데. 네. 자, 근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866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런 거는 이제 날씨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때 뭘 하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것도 필요한데 이게 더 심하게 만드는 건 그대로 두고 네. 독감 걸려가지고 뭐 그 독감약을 먹고 막 싸워야 되는데 예. 그런 치료는 안 하고 기침한다고 이제 뭐 그냥 기침약만 조금 먹는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좀 뭐 노력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아는데 800억이라는 예산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는 그냥 내일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자 뭐 이런 정도에서 크게 못 벗어날 걸요. 그러니까 근본 대책이 아니다. 근본 대책은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쪽은 뭐 저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뭐 방귀를 적게 끼고 차를 팔고 이랬는데 그거는 조그만 거다. 예. 근본적으로. 너무 작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네. 나무를 베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많이 베는데 뭐 우리가 뭐랄까 젓가락 좀 덜 쓴다고 해가지고 숲이 예, 벌목이 조금은 줄어들죠. 하지만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큰 거를 잡기가 이제 어렵죠. 근데 문제 해결하려면 큰 거 잡아야죠. 작은 거 잡아서 뭐 한계가 있죠. 예. 그렇군요. 서로 피곤해요. 그리고 너 왜 샤워했냐? 너는 왜 젓가락 썼냐? 뭐 이런 거 그 은근히 실효성은 좀 떨어지고 서로. 너 왜 종이컵 쓰냐? 너 종이컵 쓰냐? 뭐 이런 거. 예. 휴지 왜 5칸 쓰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천하면 좋긴 한데 그것은 좀 너무 작다. 작은 예,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선을 돌려서 큰 거를 좀 더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보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 대처 사업 중에 뭐 그 탄소 자원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좀 보니까요. 온실가스에 들어있는 탄소를 자원으로 변신시켜서 메탄올이나 경유 같은 것을 만든다. 이런 내용인데 이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 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럼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 그럼 그거 갖다 뭐 합니까? 메탄올이나 이런 거 갖다가 또 태울 거 아니에요. 연료로.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또 메탄올 바꾸려고 하면은 또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답이 없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에는 햇빛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이미 에너지를 쓰고 남은 부산물인 CO2를 다시 그러니까 담겨 있는 그 물질을 바꾸려면 그럼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근데 지금 에너지가 깨끗한 게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했어요. 아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 근데 왜 우리는 이걸 탄소 지원화라는 또 이런 사업을 또 만드는지 참. 뭐 그거는 뭐 행정을 보시면은 무슨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고. 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도 막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지가 않나요? 왜 이런 걸? 그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다 만약에 하면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이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 내놓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 사업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담당관님이 그러면 이제 좀 보신다면 참 이거 먼저 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태양광하고 전기차. 태양광하고 전기차. 좀 더 나가자면은 이제 그 해상 풍력 단지라든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불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불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 석탄 들고 있는다고 에너지가 되나요? 아니죠. 태워지잖아요. 그러면 태우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산소랑 결합해서 CO2. 그렇죠. 천연가스 같은 거 우리 지금 그래도 세탁기는 얼지만 방에 있는 사람들은 얼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천연가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연가스를 그냥 아파트로 보낸다고 방이 따뜻해지나요? 아니잖아요. 태워야죠. 석탄 발전, 화력 발전, 자동차도 다 태우는 거잖아요. 내연기관, 연자가 원래 연료할 때 연자가 태운다, 료가 이제 뭐 재료할 때 뭐 료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태워서 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태워서 전기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좀 더 나가자면 뭐 원자력도 사실은 안 태우고 만들긴 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대로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네. 그다음에 사실 그거 빼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근데 풍력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태양광,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그 미세먼지의 원인도 되고 그런 그 태우는 차 말고 안 태우는 차. 전기차.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녹음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저 태양광 설치할 거예요. 뭐 전기차 살 거예요. 뭐 이랬더니 이미 그거 지원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제도가 가정용 태양광 보급은 한 2천억인가 예산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가구마다 한 300만 원씩 보조해 해주니까 한 10,000가구 정도 뭐 어떻게 되나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근데 그러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보조금 받고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요이 땅 하면은 바로 가가지고 차라락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보조금 없이 그러니까 설치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한 3,400만 원 더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신청이 다 끝났어요. 태양광도. 그다음에 전기차도 그 한 380km 가는 뭐 그 GM 볼트라고 있는데 그게 5,000대를 이제 올해 물량으로 푼다고 했는데 하루인가 만에 다 끝났어요. 예약 끝났고 코나 그 전기차라고 현대에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 380km 가는데 그것도 한 거의 끝났을 거예요. 예약이 올해 한 뭐 10,000대인가 푼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8,000대 예약 끝났고 뭐.
네. 아니요, 근데 그러면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866억 원 투입하는 거 좀 적게 하고 요런 데 더 지원 많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쪽 하시던 분들이 이제 뭐 불평불만 있으실 테고 그리고 그 안에는 들여다 보면은 뭐 또 정말 좋은 꼭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있- 다만 860억 가지고 기후 문제 해결은 못한다. 예. 근본적인 대책이 근본적인 될 수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자, 나눔 곱살이다 182에 오늘 1부에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덮친 이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다시금 그 위력과 위험성을 절감하게 되는 기후변화 문제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1부 여기서 마치는데요. 계속되는 낙곱살 182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